내가 갖고 있던 염려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한 해석을 해주었는데 정말로 비운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당신의 불안에 대해 하나의 해석을 제공했고 당신은 그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의 원천을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알려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에 근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는 실제로는 본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가장 순수한 비의식 해석. 이 에피소드는 내가 그의 O 개념이나 불확실성 개념, 정의적 가설, 그리고 좌표에서의 두 번째 칼럼 등의 개념에 대한 지식을 갖기 전에 발생했다. 로스앤젤레스 정신분석협회와 미국 정신분석협회가 클라이낙화 분석가들을 축출하려고 시도했던 시기에 미국과 해외의 원로 클라이낙화 분석가들이 항의 편지를 쓰기로 결의했는데 비우는 그의 편지에는 단순히 의사들은 선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매우 비운식 반응. 나는 주어진 해석에 대해 이해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때 비우는 나의 반응이 신경이 거슬린 것처럼 보였고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은 왜 위에서 있다든지 주변에 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나는 다시 한번 그의 정신분석적 초이론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고 그가 이해라는 말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떠한 해석에 대해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때 그는 그래요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반응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understand라는 말이 묘하게 understand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말을 비원이 10이 됐어요 지금. 왜 understand라고 해요? 왜 overstand라고 하거나 circumstand라고 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그냥 말을 가지고 공연히 시비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예요? 소문답 같아갖고 잘은 모르겠지만 understand라고 영어로 하면 그에 수긍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다. 그것을 그렇죠. 학습했다 이런 그런 느낌이고 거죠. 예. 비유는 좀 자발적으로 자기의 경험과 제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 아까 그런 말로 한 걸로 미뤄봐서 좀 스스로의 그거를 좀 주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뜻이 아닐까. 바로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얘기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I follow you 이 말도 I follow you 하니까 내가 그것이 두렵습니다라고 했다. 내가 그것이 걱정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좀 네 스스로 느끼는 것을 네 나름대로 생각이나 느낌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너의 서브젝티비티, 너의 주관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해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비용과의 부정적 전이 안에 있었고 그의 런던 클라이낙화 동료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시절을 기억한다. 나는 불성실한 영국인에 관해 무언가를 말했다. 그는 그 말은 농담인가요? 라고 물었다. 비문식. 같은 회기에서 나는 멜라니 클라인을 비판했는데 그때 그는 물었다. 멜라니 클라인을 아세요? 그녀를 어떻게 아시죠? 비문식이고 이것은 그의 LHK 연결에 대한 얼마나 멋진 예시인가. 우리가 함께 정서적 반응을 나누지 않고서 개인 대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알 수 있는 걸까? 이것들은 분석적 사실들이다. 우리가 스코틀랜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여왕 메리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는 메리의 문제는 그녀가 여왕이 되기 to become one 위에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여왕이라고 믿는 데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분석가가 아니에요. 나는 단지 분석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해석은 플라톤적인 비혼을 나타낸다. 이 말은 이해가 되시나요? To become one이라고 하는 것. 나는 단지 분석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고 나는 분석가가 아니에요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걸 보니까 이렇게 이 비혼이
마치 이데아의 그런 개념처럼 이제 분석가라든가 여왕이라든가 이런 그런 이데아 이상적인 개념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왕이기 때문에 여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여왕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진정한 여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주 적절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그림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데아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이데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 도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은 다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타고난 귀한 탤런트를 충분하게 개발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느냐 한다면 영혼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근접하는 것이다 하는 개념들 필그림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 플라톤적인 이데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가 이미 내가 이루어졌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이게 교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자로서의 메리지 카운슬러로서의 자격을 받았다. 아니면 정신분석으로 자격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의 커맨스먼트라는 그쪽에서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것이지 그 뒤부터 정말 카운슬러다운 카운슬러가 되고 분석가다운 분석가가 되는 도정에 있다. 그래서 비커밍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느껴져요. 내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성을 위한 도정에 있다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너무 쉽게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어지겠죠. 우리 처음부터 어떤 자격을 받았다고 그것이 자기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느끼는 것. 이게 지금 큰 병폐일 가능성이 있죠. 내가 과대적이 된다는 연상을 말했을 때 비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당신이 전능한 존재로 축소되는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는 상황 안에 내재된 위험을 다룰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존재로 축소되는 것은 전능감이 방어임을 밝히는 정확하고 실질적인 방식인 동시에 방어 배후에 있는 불안을 밝히는 그의 방식이다. 내가 나의 부모와 관련된 성적 자료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비유는 이렇게 말했다. 페니스와 질은 혐오스러운 성적 기관이에요. 그것들은 서로에게서 보상받을 만합니다. 비운식.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나는 비운이 분석가였을 뿐만 아니라 선의 대가였던 것 아닐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종종 비운이 말할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것과 공명했던 것 같다. 그것은 언제나 효과가 있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런던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그에게 분석받은 환자를 줄이는 탁월한 분석가로 떠오른 사람이 거의 없다. 현재 런던 클라인학과 분석가들 중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미국인과의 경험에 대해서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좋아요. 우선 오늘 두 분의 발제자가 각자 소감을 좀 얘기를 먼저 하시죠. 우리 너레이션을 담당해 주신 한주혜님께서 먼저 오늘 발제하신 소감. 저 너무 갑자기 생각나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전능감이 방어임을 밝히는 이 부분에서 예. 제가 지난 학기인가 언젠가 제가 무슨 강의 평가를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중간에 누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모르겠다고 다시 더 알아보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면서 어떻게 선생님이 모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거를 같이 다시 더 알아보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미리 알고 와야지, 이렇게 평을 쓴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서는 내가 큰일 이런 말실수는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음과 동시에 아니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같이 알아보자 이러는 게 내가 솔직한 그거지.
저도 되어가는 선생님인데 아직 알게 천지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모른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막 동료들이 그랬었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문득 났어요. 그래요. 우리 어떤 면은 이게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솔직한 답변이 가장 좋은 인터벤션일 텐데 그 학생이 소화를 못한 것은 학생의 문제겠죠. 아니,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무책임한 그런 말로 들렸을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제 편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질문자에 따라서 각각 우리가 다를 수 있겠는데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게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태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수업 시간 지나서 그 다음 수업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 이게 가장 타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발제 네.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유경무 목사님 얘기 좀 듣죠. 예, 저는 이분이 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보다는 좀 스승으로의 역할을 좀 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 스승이라는 게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질문자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관점이 조금 이렇게 흥미롭고, 또 이제 아까 그 언더스탠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누가 뭐 더 잘 안다거나 권위가 있다거나 누가 더 완성도가 높다거나 뭐 이제 그런 이렇게 비교 관계를 평가하기보다는 모두 다 똑같은 구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그런 이해들이 이렇게 이 비혼에게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동양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또 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이제 물론 그게 단순히 권위로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제자가 새로운 것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동양적인 이렇게 스승의 느낌도 조금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흥미로웠었습니다. 예, 아주 잘 발전해 주셨어요. 우리 다른 분들도 오늘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이 있을 텐데 조금씩 덜어내고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정서들을 특히 좀 내놓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 43쪽에 내가 그에게 전능한 사람으로서 보이도록 행동할 때면 그는 방금 말한 상황에서 느낀 나의 무력감 때문에 내가 전능한 사람으로 축소되었다고 해석하곤 했다. 이게 참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제 환자 중에 이렇게 전능감을 뽐내는 그런 일을 놓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면 자신의 무력감을 자신의 그 있는 그대로의 초라하고 뭔가 취약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전능감이라는 게 조금 약간 유아적인 그러한 발달을 이기하는 용어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이 취약함을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거나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 방식 그렇게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방어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 이분의 불안 때문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불안 방어죠. 그래서 이게 은신처로 가는구나. 아주 이게 자동이거든요.
제 환자는. 그래서 이 전능한 사람으로 축소되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이게 발달로 나아가지 않고 퇴행했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네. 때는 다 전능감이 있죠. 전능감이 그렇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전능한 게 아니었지만 어린 발달 과정의 전능감인데 우리가 그 전능감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퇴행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이분하고 굉장히 오래 만나고 있는데도 그 상황에 부딪히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붙잡아다가 어떻게 이 사람의 내면을 보게끔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혼이 참 많은 공감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이렇게 해석을 너무 잘했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를 칭찬하는 것 때문에 당신의 내면을 놓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들이 정말 대단한 고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이렇게 클라이언적인 접근들인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클라이언 쪽에서 잘 훈련된 분들은 프리에더퍼런 환자나 에더퍼런 환자를 잘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클라이언 쪽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 제가 보는 위험성은 어떤 거냐면 프리에더퍼런 환자들에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날 가능성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상황을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인터벤션이 어느 환자에게 적합해서 잘 워킹하지만 다른 환자들에게는 이게 큰 어떤 공격성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공격으로 느껴지니까 이걸 우리가 식별해야 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 영적 지도 측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영적 지도라는 게 그 영적 지도자가 어떤 그 교회 성도들과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선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만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전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스탠드라 했을 때 그 말을 이제 이해되는 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답이라서 이걸 전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들으면은 끝난 것가 되거든요. 바로 그거죠. 팔로우미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불편해하고. 그래서 왜 목사님은 정답을 이야기 안 해주고 나한테 왜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를 왜 나한테 질문하냐 이렇게. 답을 말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보면은 그 성장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지금 원 가족에게 머물러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전능감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은 그 전능감을 획득한 목사가 전해주든지 이렇게가 되니까 거기서 성장을 하려고 이렇게 도와주면은 성장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생겨버리고 그 나중에는 별로 도움 안 되는 목사 이렇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오래전부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아이들에게 그 적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또 어떻게 하냐면은 정답을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꼭 질문을 던지거든요. 질문을 던져주고 중간중간에도 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답할 거냐. 그렇게 딱 끝내버리면은 그걸 아이들이 그 다음번 잡으면은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은데도 아이들은 거기에 답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른들은 안 된다고 했는 게 아이들한테 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그걸 봤을 때도 아이들의 교육이 오랫동안 정답을 던져주는 게 길들여진 것을 바꿔가지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주는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질문을 던져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유 목사님 호기심 이야기하셨는데
그 아이들 속에서 어떤 질문들은 상당한 호기심으로 탁 오게 되면은 그냥 지식을 전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대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계속 배워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그런 환경들이 계속 되어진다 그러면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가 되면은 모든 걸 다 이룬 상태 거의 전능자 수준까지 가야지 좋은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화. 또 목사가 되었다 하는 것도 슈퍼비전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제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게 계속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한다면은 언제 졸업해요? 자꾸 물어봐요. 졸업 안 합니다. 이거는 forever라고 계속 하는 거라 했더니 그거 빨리 뭐 받고 끝내야지 계속 하냐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한 몇 번만 공부하면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참 그거를 이해시키는 것이 이해를 그렇구나 하고 납득시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비혼식 사고같이 비혼이 왕따가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왕따가 됐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유능하다는 소리 안 들으면 왕따가 되겠다. 그것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준현 선생님처럼 학생들한테 나 모른다고 말하면 애들이 싫어하는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직면해가지고 나는 모른다,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알아서 나한테 알려달라 이런 경우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비혼의 이야기들을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굉장한 용기가 없이는 이거 비혼을 따라가기 힘들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면 되었고 특별하게 그 비혼이라는 사람이 되게 나는 어려워서 접근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참 많이 저한테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특별하게 내가 아까 비컴 이야기할 때 내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해야 하는 과정이다. 근데 아까 강 목사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모든 걸 다 대답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온전하게 가르치는 쪽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식이 너무 팽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선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없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타인에게 너무 양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비혼이 이런 되게 인격적이시다 이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그걸 향유할 수 있는 다 그런 존재인데 그걸 우리가 어떤 답을 주고 미리 그걸 막아버리는 느낌이 들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져서요. 특별히 또 완성돼가는 과정이다 해서 그 한국 임상에서도 아까 우리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여기 나온 건 돈 주고 여기 온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치료사로서 그 전능감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그런데 정말 나 진짜 뭐가 되고 있네? 나 진짜 뭔가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막 이런 느낌을 치료사가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내담자 편에서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고 선택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들도 우리가 다 막아주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쩌면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적절한 좌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전능한 치료자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낚시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죠. 그냥 생선 몇 마리 그냥 가지고 가서 그날 요기를 잘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 안에 있는 힐링 파워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이 과제를 어쩌면 비혼을 우리가 한 학기, 두 학기 공부하면서 계속 우리가 정말 어려운 길이긴 한데 그 과정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같이 탐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